어젯밤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공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대담이 아닌 대통령 홍보 영상이다 뭐 이렇게 올리기도 했는데 이 당사자인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대통령 대담이 아니라 대통령 홍보 영상이다. 네. 왜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죠? 뭐 사실 많은 국민들이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최근에 있었던 김건희 씨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유감 표명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감 표명조차도 없었다. 사과도 아니라 유감 표명조차도 없었다. 사실 뭐 처음에 이제 뭐 방송 또는 뭐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굉장히 뭐 날카로운 질문들이 오갈 거고 거기에 막 답변이 이뤄질 거라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부분도 빠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저 대통령 어제 평가를 보면 이 좀 매정하게 만남을 요청한 박절하게. 것을 박절하고 매정하게 끊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예를 들면 사과는 아니었고 일각에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뭐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감 표명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관측이 있었는데 아쉽다 선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또는 본인 측근 또는 배우자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기가 어려웠죠. 저는 그 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제2부속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2부속실에 대해서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제2부속실이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전화 제안해가 국민께서 걱정 안 하도록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고 단호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제2부속 설치를 하겠다는 거로 읽으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겠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제2부속실조차도 설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고 이 이야기는 저는 상당히 좀 우려 깊게 들었는데 앞으로도 그럼 김건희 씨의 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공적 기록조차도 남기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통치 스타일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사실 지난번에 그 동영상이 공개됐을 때 많은 국민들이 놀랐던 거는 명품백을 수수하는 것도 수수하는 건데 정치에 관여할 것처럼 또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발언하는 대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김건희 씨가.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뭐 자기가 나서보려고 한다. 이 얘기에 더 많이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제2부속실조차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향후에도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도 읽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유감 표명이 없었다는 부분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읽히기에는 안 하겠다는 것처럼 읽혀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어떤 거요? 그 제2부속 설치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거기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겠죠. 제2부속 설치를요.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다라고 얘기하거나 자유롭게 그분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누구라고 보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짐작하시는 분 없으세요? 짐작하시잖아요. 아니 저는 모릅니다. 진행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 언론에서도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왜 영수회담 하지 않지라는 이제 언론의 관심들이 좀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영수회담이라고 하면 여당의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하고 1대1로 만나는 거는 좀 아니고 지금 여당의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니까 3인 회동이라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부분? 그러니까 뭐 3인 회동이면 괜찮다라고 읽히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제 영수회담을 하면은 여당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사실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정치적인 필요가 있다면
여러 가지 발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회동이나 만남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당이 이해를 못한다. 그것도 전 솔직히 오히려 예. 좀 이해가 안 가는 인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당 눈치 보느라고 야당을 못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국정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한 것 아니었나 예. 이런 느낌도 들었고 예. 그동안의 대통령과 여당과의 그 힘의 역관계도 배치되는 얘기인 것 같고 한마디로 저는 야당의 당대표를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났던 것을 그냥 이렇게 애들로 표현한 것 아닌가. 예. 예. 다만 저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통령이 재판받고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을 만나기는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뭐 재판에 증인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만 정치는 정치고 그건 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건 아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뭐 사실은 대통령 차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예. 그동안에 이제 여당 정치인들은 이런 취지로 오히려 말을 많이 했었던 부분은 있어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었죠. 근데 뭐 정확한 것을 좀 뭐 말씀 좀 드리자면 정치는 진짜 정치인 것이고 아까 예. 말씀드렸던 대로 국정에 필요하다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네. 근데 이제 와서는 여당 때문에 못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있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훈 클럽 토론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 역시 기자들 당연히 물었겠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뭐 저열한 몰카 공작이다. 뭐 그 얘기는 뭐 당연히 계속 했었고. 반복됐던 얘기죠. 예. 뭐. 국민 눈높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네. 그 아쉬운 부분이 뭐냐라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거와 같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예. 국민 눈높이에서 아쉬운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부분이 아쉽고 뭐가 잘못된 거냐라는 재차 질문이 들어오자 예. 대답을 피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국민이 불안해하는 부분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예. 제가 어제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러면서 경호 등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명품백을 수사한 것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한 겁니다. 예. 그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혼날까 봐. 윤상 대통령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충돌이 있었다 예. 뭐라고 얘기도 하고 예. 또 어떤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판정승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예. 않죠. 보면은 결국은 서천에서의 봉합 이후에 예. 누구도 여당 내에서 이 명품백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심지어 김경률 비대위원조차도. 예. 그리고 결국은 김경률 비대위원장은 불출마 선언을 했죠. 예. 대부분 다 예측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요구할 거다 대통령실에서. 근데 결국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물론 뭐 김경률 비대위원은 자기는 자기 혼자만의 고민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어제 관훈 토론에서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부분에 대한 언급과 태도 역시도 예. 침묵으로 사실상 일관한 거죠. 근데 네.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걱정할 부분이 있다. 그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아니에요? 그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호 등 국민들이 불안해할 부분. 예. 이런 부분도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그래 대통령에 비해서는 더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 아쉬움이라는 것에 예. 내부에 들어가 보면 예. 굉장히 열려 있는 거고 예.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아쉽다는 표현은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그 아쉽다는 부분은 굉장히 열려 있는 거고 예.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경호 등 국민들이 불안해할 부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수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호가 뚫린 거 아니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건 아니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발언이 많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사 독재 정권 얘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검사 독재 정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지금 검사분들이 예. 뭐 요직을 차지한다. 뭐 이런 평은 누구나 하는 표현이고요. 두 네. 번째로
이 정부 들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치적 수사를 많이 한다. 이런 평을 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예. 그런 표현을 이재명 대표가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사 독재가 없다. 뭐 검사 독재가 있었으면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무리하게 구속 시도까지 다 했던 거죠. 총력을 기울여서. 근데 사법부에 의해서 그냥 다만 저지가 됐을 뿐인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저 민주당에 대한 평가도 좀 일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의 민주당의 과거 우리가 알던 장면, 윤보선,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과 가장 큰 이유는 이 대표에게 있다. 그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의 시각에서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 대표가 문제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이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그런 거인지 모르겠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선거 제도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의 최종 결정이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위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도부에서. 근데 그 부분을 두고 뭐 민주주의가 아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약간 그런 것들을 애들로 비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뭐 저도 그렇고 몇 차례 이제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내 선거제에 관련된 견해가 굉장히 팽팽하고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서 결말을 내리기가 어려웠고 그 상황과 또 각자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개진한 후에 결과적으로 어느 쪽으로 결정 나도 무방하겠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을 여러 가지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한 부분. 그동안에 수많은 그리고 심지어는 비판까지 받을 정도로 오래 걸렸던 그 논의 과정을 애써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평가에 기반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문제 있다라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훈 토론회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말씀을 지금 신나게 해주셨는데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에게는 골치 아프시는 당내 문제로. 의원님, 지금 민주당은 명문 정당이 되는 겁니까? 문명 충돌이 있는 겁니까? 통합으로 가고 있고 통합된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속으로 들어가면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문제 때문에 친문과 친명의 충돌이 예사롭지 않아 보여서요.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 보니까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저 정권 재창출에 책임이 있는 문정부 출신 인사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발언하기 바로 전날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비명계 지도부가 국회 별도의 공간에 모여서 임종석 전 실장 공천 안 주는 걸로 정리했다라는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있었거든요. 비명계? 친명계. 죄송합니다. 친명계. 친명계 지도부가?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친명계 지도부? 이재명 대표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전 친명계 지도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뭐 지도부가 대표를 빼고 결정할 수 있는 지도부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렇네요. 아니 보면 친명계 지도부가 서울 국회의원회 가서 회의를 열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을 원인을 제공한 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그 얘기를 하고 친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지금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친명계 일각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포함한 친문 핵심들을 공천에서 밀어내자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저는 뭐 그 부분에서는 뭐 특별히 아는 바는 없어요. 아는 바가 없는데 만약에 그 기사대로라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대표를 뺀 친명계 지도부가 회의에서 뭔가를 결정한다. 진짜 소위 말하는 진짜 친명계 지도부라면 지도부를 그렇게 패싱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의원님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그 언급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권 재창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빠져라라는 취지예요. 저는 그냥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보통 이제 선거 때마다 나오는 중진들이라든지 또는 여러 경력과 경험을 당에 의해서 보장받았던 분들에 대한 약간 양보론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일반적인 그런 표현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대선 패배의 책임이라고 하면 후보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이라도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에 여러 차례 본인이 부족했었던 것 같다라고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친명이 친문을 공격하는 발언이다라고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요직에 계셨다거나 해서 네. 정치적인 자산을 당에 의해서 많이 보장받았던 분은 보통 선거나 이럴 때 보면 약간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조금 양보를 해 주세요라는 표현들 많이 하는데 예.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예. 심플하게 예스노로. 임종석 전 실장 공천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룰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저는 룰대로. 룰대로 그냥 경선 붙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룰이 작동이 되니까요. 예. 룰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공천 줘도 무방하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그러니까 룰대로 해서 그분이 공천이 자, 됐어요. 그럼 인위적으로 빼는 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인위적으로 뭐 빼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면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부르기가 좀 어렵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비례대표 관련해서 조국 신당과 송영길 신당에도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어차피 이제 연합비례정당을 만드는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예. 뭐 그 과정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연합비례정당을 만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현행제도 하에서 다양한 세력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길을 열자는 거 하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을 만한 의석을 또 얻어야 된다는 두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목표 속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일각에서는 녹색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그다음에 진보당의 강성 의원과의 어떤 지역구 연합공천 얘기도 나오던데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이제 논의 시작하는데요. 벌써부터. 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원칙 또는 두 가지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뭐 그 과정 속에서 판단되겠죠.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면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